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방금 이제 10월 2일이죠. 하드웨어 이벤트를 했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막 끝났는데 보고 나서 좀 놀랐네요. 일단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좀 기대했던 제품들 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게 좀 마이크로소프트에 뭔가 또 변화가 또 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서피스 듀오, 네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지금 밤이라서 저도 아직 제품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발표된 내용도 좀 빨리 돌아보고요. 그 안에서 좀 읽을 수 있는 것들 빨리 읽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발표는 항상 조금 거친 면도 있고 좀 세련된 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거친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정말 공연하듯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넘어간다기보다는 정말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내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보면은 키노트를 이끌었던 파노스 파나이 프로덕트 책임자가 굉장히 좀 떨리는 느낌도 좀 들었고,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을 발표할 때는 굉장히 좀 긴장하는 느낌도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느낌이구나. 어쨌든 그 마음이 전달된다는 면에서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품 얘기를 빨리 갈게요. 처음 발표됐던 건 이제 서피스 랩톱 3죠. 이게 이제 서피스 랩톱이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1세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지만 서피스 랩톱 1세대예요.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윈도우 노트북입니다. 이제 작년에 2세대가 나왔었고요. 이제 3세대 제품이 발표된 거죠.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15인치가 추가됐다는 건데요. 이 폼팩터 13.5인치 폼팩터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15인치도 전체적인 디자인 분위기는 거의 비슷한데 한번 깜짝 놀랐던 게 이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니까 키보드 그냥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수리나 교체, SSD 교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해서 좀 놀랐어요. 요즘에 이렇게 점점 더 노트북이 얇고 일체형이 돼가고 있어서 그렇게 뭔가 분리되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작은 노트북에서 해냈다라는 게 조금 좀 놀랐었고요.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이제 스피커 홀 같은 것도 없이 매끈하게 처리했고, 이 끝부분에 보통 보면은 노트북이 테두리에 이제 고무 같은 걸로 씌우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없잖아요. 랩톱 3세대도 이 부분에 고무 같은 거를 두지 않아도 여기 제품이 상하지 않는, 이것도 이제 깨끗하죠. 제가 깨끗하게 쓰긴 했지만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은 이제 성능일 텐데 13.5인치에는 인텔 이제 10세대 코어 프로세서 그대로 들어가고요. 15인치 이제 라이젠이 들어가거든요. 10세대 코어 프로세서 굉장히 성능도 좋고 개선된 부분 많고 배터리 이런 부분 굉장히 훌륭한데 아무래도 이제 15인치는 그래픽 성능 이런 걸 좀 강조하려고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스펙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라이젠 프로세서가 AMD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를 위해서 따로 만든, 그래서 아예 이름도 라이젠 서피스 에디션 이렇게 칩에 박혀 있나 봐요. 예전에 인텔이 애플을 위해서 맥북 에어 전용 CPU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CPU가 이제 공급된 것 같아요. 스펙이나 코어스나 이런 거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맥북 에어랑 비교해서 3배 정도 성능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맥북 에어랑은 서피스 랩톱이랑은 좀 카테고리도 맞지 않고요. 프로세서 라인업도 좀 전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의 이제 대강의 성능을 가늠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빠르다는 거겠죠. 맥북 프로 계열이랑 좀 경쟁할 그런 제품일 거예요. 배터리도 10시간 정도 간다고 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충전인데 충전이 1시간 만에 한 80%까지 충전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USB-C도 들어가요. 이게 이 폼팩터에는 USB-C가 없고 이렇게 A만 들어가서 좀 되게 안타까웠는데 USB-C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13.5인치는 999달러부터 시작하고 15인치는 1199달러부터 시작한답니다. 그 투인원 타입의 서피스 프로도 또 공개됐어요. 서피스 프로 7이랑 서피스 프로 10 두 가지 제품이 나왔어요. 이런 구성이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지만 기분 탓일 거예요. 얼른 넘어갈게요. 서피스 프로 7은
이제 10세대 인텔 코어 칩이 들어갔고요. 6세대 그러니까 서피스 프로 6를 조금 이제 개량한 거죠. CPU를 바꿔서. 그래서 사실은 뭐 큰 변화는 없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바뀌는 거는 서피스 프로 10이거든요. 사실 이제 서피스 프로 7까지는 그동안 이제 루머 나왔던 거에서 크게 빗나가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이 뒤부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이어폰이 나왔죠. 서피스 이어버드예요. 블루투스 이제 무선 이어폰인데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껴서 딱 붙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터치, 뭐 제스처 그리고 음성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이스 컨트롤 되고요. 옆에 이렇게 터치하고 스와이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어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좀 신기했고요. 뭐 스포티파이랑 뭘 제휴를 했는지 스포티파이 제어가 된다고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애플 에어팟처럼 서피스 기기들이랑 원클릭 페어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정확히 경험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나오면은 좀 확인해 볼게요. 제어 이렇게 뭐 스와이프 이런 제어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쓱 해서 넘기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넘기는 발표자를 넘기는 장면 좀 생소하긴 했는데 활용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60개 언어 실시간 통역도 해주고 배터리는 뭐 충전 케이스를 같이 써서 24시간 간다고 해요. 유닛이 조금 커서 이렇게 낀 거 보니까 좀 커다란 바둑돌을 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서피스의 그 세련된 약간 좀 플랫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와이프랑 탭 같은 건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오작동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QCY T3에서 있었던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두진 않을 거고요. 좋은 경험으로 잘 만들어서 작동하게 했겠죠. 이 가격은 이제 $249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던 서피스 프로 10이 이제 이 다음에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폰이 10, 뭐 10세대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이제 뭔가 내딛는 것처럼 서피스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면서 이제 1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외관상 좀 디자인 변화가 있었는데 13인치 화면에 베젤을 아주 얇게 줄였어요. 그래서 폼팩터는 12인치랑 거의 사이즈 같다고 해요. 두께도 이제 5.3mm로 뭐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아까 서피스 랩톱처럼 한 부분이 열려서 SSD 같은 거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했어요. 이거 정말 확장성을 둔 폼팩터 설계는 뭐 엄청 칭찬을 받을 만 하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아마 이게 그만큼 뭐 설계에 자신 있고 또 그렇게 좀 공간이 약간 소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배터리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뭐 해상도는 2880, 1920 해상도 되고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CPU인데 전용 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퀄컴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SQ1이라는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LTE 통신도 되고 뭐 성능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아마 자세한 스펙이 나오진 않았는데 ARM 기반의 칩일 거예요. 아마 퀄컴이 같이 했으니까 ARM 기반 칩이겠죠.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ARM이랑 X86 프로세서 사이에는 뭐 벤치마크를 떠나서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뭐 특정 앱들은 뭐 굉장히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범용 앱들을 글쎄요 뭐 X86만큼 ARM이 따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예전에도 서피스가 ARM을 썼다가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성능부터 또 그리고 앱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앱은 돌아가고 뭐 특정 앱은 안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윈도우라는 그 환경 안에서는 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체제적으로 호환성 어떻게 풀어내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새 칩에 대한 뭐 성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서피스 프로 6보다 빠르다고 하니까 한 3배까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놀라기는 했어요. 어쨌든 서피스가 새로운 세대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발표 하이라이트는 서피스 듀오랑 서피스 네오일 거예요. 화면 이렇게 접는
폴더블 제품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머딩을 이제 발표해서 한 거예요. 거의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야기를 주저리 하면서 뭐가 더 있구나라는 이제 밑밥을 던지더니 엄청 긴장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새롭고 뭔가 좀 기대할 만한 제품이 있다라는 거를 뉘앙스를 풍기더니 바로 이제 제품이 나왔어요. 뭐 일단 듀얼 디스플레이가 뭐 중심에 있고요. 먼저 발표됐던 네오, 이건 이제 글쎄요, 새로운 형태,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의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인치 화면을 두 개를 붙여서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보다 조금 작은, 좀 작은 문고판 책 이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붙여서 9인치 두 개를 펼치면 13인치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처음에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썼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뭐 완전 독립된 디스플레이 두 개를 붙이되 힌지랑 베젤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그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을 최소화한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물론 뭐 폴더블처럼 완전히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뭐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이기도 하고 뭐 고장이라든지 뭐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액세서리들인데 키보드를 이제 자석으로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접은 거를 책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책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딱 펼쳐서 노트북처럼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키보드를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키보드가 이렇게 밑으로 붙일 수도 있고 위로 붙일 수도 있는데 밑으로 붙이면 윗부분이 보조 디스플레이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뭐 작은 화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맥북 프로에 있는 뭐 터치바 디스플레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위로 올리면 밑에 부분이 비잖아요. 그럼 여기에 터치패드를 넣어서 기존 노트북처럼 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전혀 새로운 폼팩터지만 또 예전에 원래 쓰던 것처럼 또 생산성, 키보드를 위한 생산성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는 제품이다 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뭐 책처럼 이렇게 펼쳐서 쓰기도 하고요. 뭐 완전히 화면이 뒤로 넘어가서 앞뒤를 볼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위해서 기존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우도 아예 새로 손을 봤고요. UX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10X라는 또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또 나왔고요. 이게 이제 두 화면에 최적화된 UI를 조금 시연을 했어요. 뭐 많이 보여준 건 아니고 뭐 이쪽에서 화면을 누르면 이쪽 화면에 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뜬다거나 뭐 이런 식의 최적화된 UI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감이 좀 잘 안 왔어요. 그래서 뭐 오피스 앱 같은 것들을 좀 그걸로 보여줬었고요. 아마 기존 윈도우 앱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윈도우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좀 편리하고 뭐 새로운 경험, 더 좋은 경험을 줄지가 제품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접는 거는 뭐 그냥 지금 신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왜 접어야 되는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쯤만 해도 좀 대단하다 했는데 근데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바로 이제 화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영상이 나오는데 서피스 네오를 다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기인가? 그랬더니 그걸 다시 접어서 옆에다가 딱 놨는데 그게 네오보다 더 작은 디바이스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듀오, 서피스 듀오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기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접고 펼치고 하는 기기고요. 5.6인치 화면을 두 개 붙여서 펼치면 8.3인치 화면이 된다고 해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10X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랑 협업을 해서 새로운 뭐 운영체제가 완전 새롭진 않겠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환경 이런 거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폰은 폰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뭐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이거를 주머니에 들어가는 서피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전 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주머니 안주머니에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뭐 수첩, 오거나이저 옛날에 PD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했었고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요. 딱 보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어요. 예전에 뭐 블랙베리를 쓰는 비즈니스맨들 이미지, 약간 그런 인상을 좀 주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운영 체제는 뭐 안드로이드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보여줬던 화면 경험 이런 거는 뭐 서피스 네오에 있는 윈도우 10X랑 경험이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기간 연동도 좀 자유롭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 디바이스를 얘기하면서 뭐 클라우드 중심의 컴퓨팅 환경에 접근하는 하나의 뭐 또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겠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제 각각의 기기가 뭐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노트북을 내놨고요, 뭐 새로운 태블릿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생태계를 다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윈도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접점이 이제 하드웨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는 인텔리전트 엣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합한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지를 여러 가지를 두는 거죠. 그래서 뭐 폰으로도 쓸 수 있고 뭐 태블릿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건 이제 용도에 맞는 기기를 이용자들이, 쓰는 사람들이 각자 편하게 골라 쓸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그런 식이에요. 맨 마지막에 발표를 정리하면서 한 얘기가 서피스의 교향곡을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서피스들을 잘 조합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뭐 자기 이제 할 일들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뭐 저번에 예전에 서피스 얘기했을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PC 많이 팔려고 뭐 하드웨어 명가가 되려고 서피스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걸로 이제 윈도우 소프트웨어 뭐 이런 클라우드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기란 역할을 좀 더 이제 이번에 명확히 한 거고요. 삼성이나 아수스 이런 PC 만드는 회사들이랑 경쟁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환경, 또 컴퓨터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나서서 이제 보여주고, 그거에 맞는 윈도우 환경, 그리고 앱 환경, 뭐 클라우드 서비스 생태계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여주는, 제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서피스거든요. 그래서 서피스 듀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스마트폰 시장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해석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품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 그리고 서피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뭐 스마트폰 디바이스 이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고 컴퓨팅 환경의 변화예요.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고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이 하이라이트가 됐던 제품들은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년 말에나 나온다고 해요. 너무 설레발로 빨리 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다가 생각이 좀 정리가 됐는데, 앞에 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해요. 뭐 이거 당장 팔아서 이슈가 돼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드웨어 팔아 돈 벌어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아마 내년에 발표했을 거예요. 한 두어 달 전에. 근데 지금 발표한 거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기기를 만들 거고, 이런 뭐 컴퓨팅 환경을 만들 거니까 여기에 같이 하고 싶은 개발자들은 붙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같이 만들고, 또 이런 형태의 컴퓨터를 만들고 싶은 서드파티 제조사들이 있으면 붙어서 기기도 만들고 같이 준비해서 내년에 우리 같이 가자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뒤에서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1년 좀 남짓한 시간이 결코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가져가고 싶은 거는 새로운 뭐 컴퓨팅에 대한 생태계지, 뭐 디바이스 하나 팔아서,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윈도우를 접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서피스라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이번에 그게 거의 좀 확신이 들 정도로 강하게 자극됐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좀 자세한 얘기들을 이거 두고두고 할 만해서 서피스 얘기는 좀 자주 여러 번 나눠서 뭐 해볼까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서피스 얘기, 발표 얘기 급히 만들었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